일요일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주식 정보입니다. 시장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그렇죠. 뭐 호재가 별로 없어요. 지금 나타나고 있는 호재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일단은 지금 기름값이 100달러 선을 크게 넘어갔다가 다시금 100달러 아래로 내려가 있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그리고 이제 지금 전쟁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번지지 않고 있는 주변으로 그 정도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무튼 지금 요번은 시황으로 여러분들을 뵙는 게 아니라 다음 주를 대비하는 종목을 한번 접근해 볼까 합니다. 근데 지금 저희 방송은 시니어 방송이기 때문에 동전주,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아주 낮은 종목으로는 여러분들에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안내하지도 않고요. 저희는 추천 종목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만 유력한 종목에 대해서는 이제 안내를 해드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종목군들이 기본적인 그런 어느 정도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종목으로서 일단 수급이 안정된 종목을 위주로 해서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다음 주에는요, 그 테마와 연관된 종목군들이 기술적인 상승을 이끌어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방향은 한 4가지, 3가지 정도 될 거예요. 에너지 쪽, 그 다음에 우주항공 쪽. 그렇죠. 에너지와 우주항공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은 기타 다른 뭐 지금 기술주들 이런 쪽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일본은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군들 이런 쪽으로도 매기가 형성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제 에너지와 연관된 종목과 그 다음에 기술주들, 그 다음에 바이오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종목 접근을 좀 해볼게요. 그리고 종합적인 그러한 지금 여러분들에게 매매에 접근하는 방법을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종목마다 사실은 종목마다 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보면은 일정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부 종목은 좀 틀려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무래도 초반에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종목군들의 저점 매수의 시간이 좀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HD 현대건설 기계입니다. 이게 왜 이제 현대건설 기계가 들어가냐면 미리 조금 들어가는 거예요. 전후 복구 사업이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해서 일단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KRX로, 그렇죠, 정규장으로 해서 2,800원이 오른 2.17%가 올랐습니다. 일단 양산의 모습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빠르게 저점에서의 그런 지금 이제는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모습인데 추세상 저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큰 그런 지금 현재는 위험 부담 없이 조정 시가는 낮게 시작할 거 아니겠어요?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시가 무렵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후에 이제 지금 현재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라 약간은 제가 말씀드린 종목과는 궤가 좀 틀릴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 섹터는 우주항공입니다. 첫 번째는 세아베스틸 지주 800원 내려서 75,500원에 끝났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한 3일간 정도 고점에서 조정을 했죠. 고점도 아니에요. 일부 올라왔다가 단기 이동평균선을 밟고 조정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스페이스X 관련 종목 중에서는 특별히 뭐 1차 밴드 업체라든가 납품 실적이 있다든가 이런 건 아닌데, 일단은 지금 현재는 납품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는 스페이스 관련 종목으로 일단 지금 현재는 편입돼서 움직이고 있죠. 그와 관련된 종목으로서는 가장 낮게 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HVM입니다. 특수금속을 스페이스X에 요번에도 이제 지금 미국에 공급 계약 체결했죠. 그 바람에 그냥 2,000원이 그전 쭉쭉 올라갔는데, 제가 이거를 한번 중간에 샀었었는데 쭉 빼니까 7만원대까지 막 빼니까 겁나서 팔았어요. 저도 어떻게 본다면 바보죠. 알고 있으면서. 근데 이게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주식이라고 하는 게요, 시니어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시니어 분들이 아니라 그래도요, 아주 그 단타 잘하는 사람들도요,
주식을 흔들어 버리면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흔들면 줘야 돼요. 달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달래면 줘야죠, 뭐. 그 줬어요. 주니까 놓고 가더라고. 하늘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10만 원대 올라가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사지도 못하고 저도 팔지도 못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 같아도 한번 해볼 만한 상황이 온 거예요. 왜? 한 이틀 정도가 양선 조정을 했어요. 음선 조정을 한 게 아니에요.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 조정. 사실은 이런 모습이 기술적으로는 나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물량을 위에다 매달고 내려왔거든요. 흡사. 인지를 위에다가 얹어놓고 지 혼자 내려왔으니까. 그런데 끝날 때 양선이에요.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음선이면 얘는 힘들죠. 그런데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매는 맞았는데 매 맞다가 이제 어느 정도의 이제 맷집이 생긴 거예요. 맷집이 매 맞으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거기 따라서 이제 면역이 좀 생기잖아요. 더 때려봐라 그러고 그 비슷합니다. 네, 이틀 연속 위로 꼬리가 달린 형태의 양선. 일단 10만 원 이하 정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저점 매수하게 되면 아직까지는 스페이스X 관련 종목 중에서 아직 이제 그 공모를 아직 안 했으니까 아마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우주 관련 종목군들은 뺐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관련 종목 중에서는 대장주 알테오젠. 알테오젠은 그간에 걸쳐서 오른 게 없어요. 이번에 특허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도 나왔습니다만 36만 1,500원 11,000원이 빠졌죠. 이 안은 왜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계속 내려갑니다. 위에서 지금 기술 수출을 해놓고 빠진 종목이잖아요. 예상만큼 기술 수출이 크게 안 됐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건 제가 보기엔 자업자득이기도 해요. 자기들이 뭐 그 전에 있던 그 실적만큼을 기술 수출을 할 것이다 하고 자인했었는데 이 얘기 했었잖아요. 그런데 뚜껑 열어보니까 또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뭐 매를 맞아야죠. 내려갔는데 사실은 좀 더 과도하게 맞았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지금 시니어분들 입장에서 놓고 볼 때는 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종목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종목은요, 기술주로 넘어갑니다. 기술주로 넘어가고요. 첫 번째 종목은 AD 테크놀로지. 반도체의 지금 디자인하우스 쪽에서 삼성과 관련된 연관된 종목이죠. 650원 내린 1.34 정도가 내렸어요. 차트 모습이 좋습니다. 저점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일단 AD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정상화된 그런 형태의 모습은 아닙니다. 시가총액은 6,400억 정도 좀 넘습니다만 재무상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요. 지금 분기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매출액은 증가되고 있는데 영업이익 쪽이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아직은 안 나와요. 그 작년도보다는 지금이 금년도의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는 것도 일단 눈에 띄는 그런 현상이 아닌가 하는 판단이죠. 디자인하우스 쪽이 국내에서는 상당히 좀 전망이 좋습니다. 저점에서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이제 두산 테스다입니다. 4,000원이 오른 모습이죠. 지금 박스권이에요. 고점 박스권인데 오랫동안 쉬었습니다. 오랫동안 쉬었으니까 기지개를 한번 킬 때가 된 그런 모습인데 움직임이 조금씩 심상치는 않습니다. 4분기에 영업이익 증가율도 예상 컨센서스를 넘어가면서 분위기는 나쁘지가 않죠. 두산 테스트나 접근해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종목은 프로텍입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도 0.18 마이너스 100원 정도가 내렸죠. 고점 상태에서 조정을 좀 요즘에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무겁긴 합니다. 프로텍 같은 경우에는 조정시마다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거운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무거운 모습이 일단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개선 추세에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그리고 6천억 밖에 안 되는 시가총액을 갖고 있어서 아무래도 부담이 좀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프로텍 같은 경우 고점에서 원형 천정형 비슷하게 약간 무거운 모습이 있는데 일단은 조정 모습이 약간 무거운 모습이긴 하지만 조정 폭의 기간이 길어요. 한번 올라가게 되면 지금 현재는 아주 좋은 모습을 띌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종목은 펜트론입니다. 23,050원, 600원이 오른 모습이고 내린 모습이고
펜트론 같은 경우에도 HVM4의 후공정 장비업체, 일단은 제조업체는 아니고요. 검사업체죠. 이쪽에서는 모든 HBM4에 들어가는 그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상한가도 쳤는데 최근에 반토막 났죠. 뭐 거의. 그쯤에 사신 분들은 반토막 난 거예요.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가 있겠고 4분기 실적 호전주기 때문에 상승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에 그 다음 종목으로는 기술주죠. 역시 코세스. 여러분들이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먹으신 분들이 전화 왔던 종목입니다. 먹었으면 그냥 혼자 그냥 잘 드시지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찌됐건 간에 일단은 제 친구가 샀었거든요. 코세스 같은 경우에도 일단 흐름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저점이 통과돼서 올라가는 모습이고 최근에 이동평균선 밀집 상태를 벗어나는 모습입니다. 장중에는 18%만 15%인가요? 그렇게 올랐는데 끝날 때 13%로 끝났어요. 그런데 이제 아마 월요일 날은 낮게 시작하겠죠? 한 7, 8% 정도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사야죠 뭐. 왜냐하면 코세스의 실적이 4분기 실적이 엄청 좋아진 데다가 반도체 후공정 장비 업체로서 생산과 관련된 그런 지금 이제 기반을 갖고 있고 시장 점유율도 꽤 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가총액은 5천억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싸구려죠.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싸니까 들어오는 거죠. 뭐 거기다 실적까지 좋은데 뭐 안 살 이유가 없을 거라고 저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오늘의 종목 중에서 제일 싸 보인다는 느낌을 가져보게도 됩니다. 이런 말하면 안 되지만 하여튼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 종목은 반도체 전공정 업체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PSK입니다. PSK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죠. 2,000원 올랐는데 다른 종목의 전공정 업체에 비해서 놓고 볼 때는 우리 PSK 같은 경우에는 흐름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PSK 같은 경우에는 그 기관 쪽에서 선호도가 좀 높은 그런 형태의 모습이고 지금 PSK에 대해서 증권사에서도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투자 의견도 9만 원까지 나왔어요. 매수 의견 내면서 왜 이거 투자 의견이 9만 원까지 나올 일이 있나 싶은데 어찌됐건 자기들이 낸다니까 낸 건데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는 아직까지 그 정도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가 멀티플이 지금 23 정도가 되거든요. 물론 줄어들긴 하겠지만 왜냐하면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급격한 상승의 모습이 아직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약점은 있어요. 약점은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향후에 전공정 쪽에서 D램의 매출액이 좋아지니까 전공정 쪽을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PSK가 저점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PSK가 그러면서 주가는 반전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저점 상승세가 이루어지면서 추세 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아주 강력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바닥이 두터워요. 여러분 잘 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종목은 에너지 관련 종목으로 말씀드려야 되겠습니다. 에너지 관련 종목 중에서는 탑픽은 제가 보기에는 금요일날 박살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이제 미얀마라든가 호주에서 이제 지금 이제는 개발하고 있는 그런 상태죠. 요번에 그 방앗간 사업이라고 하면 좀 그렇긴 하지만 하여튼 비슷해요. 미얀마에서 쌀 도정 사업 접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팜유 쪽으로만 한다고 하는데 어찌됐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여태까지 제대로 평가받은 적이 없어요. 요번에 제대로 좀 평가받을까 했는데 그냥 느닷없이 7%를 SOE라고 같이 맞았습니다. 걔네들하고 상관없거든요, 별로. 그런데 SOE라고 SK 이노베이션하고 같이 맞았는데 포스코 인터내셔널은요, 걔네들하고 궤를 좀 달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을 해치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이고 환율 하락에, 환율 가치 하락에 대비할 수 있는 종목임에 틀림이 없다 이렇게 보고 73,700원인데 현재의 금액 상태에서 이 종목은 좀 다른 종목과 틀려요. 시가가 높게 나올 거예요. 왜? 올랐으니까 가스 가격 유가가 WTI가 가스 가격은 내렸어요. 근데 유가가 올랐으니까 반전할 가능성이 높아요.
월요일 날은. 그래서 시가에 따라가지 마시고 언제 사냐, 9시 땡 치면 30초 밀물과 썰물이 합쳐지는 순간이 9시에서부터 9시 30초 그걸 이용하시고, 그 다음은 한국카본입니다. 2.62% 내렸고요. 한국카본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본행제 업체죠. LNG 운반해야 되잖아요. LNG 운반하는 보냉제 쪽에서는 국내 탑 동성 화인테가 더불어서 국내를 호령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고점 상태 46,550원인데 음선 맞았어요. 추세 타고 있고 월요일날 낮게 시작하겠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 종목은 태광입니다. 태광도 비슷하죠. 저기 그 한국카본과 비슷하긴 하는데 아마 거의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태광과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은 게, 지금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의 본행제 생산하지만 태광 같은 경우에는 그 피팅 생산하잖아요. 선박에 들어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실질 지금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그 움직임은 쌍둥이처럼 비슷합니다. 태광과 한국카본, 이렇게 볼 수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 다음 마지막 종목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역시 에너지의 강자죠. 우리나라에서는 가스터빈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두산 에너빌리티밖에 없고, 지금 원자력 엔진 만들 수 있는데도 얘네밖에 없습니다. 근데 기술적인 모습도 괜찮아요. 저점을 찍은 상태에서 올라오고 있고 직전 고점에 와 있는 모습인데, 사실은 거의 박스권 형태 비슷하고 추세를 타고 있죠. 지금 시가부터 약간은 두산 에너빌리티도 약간 약보합 정도 시작했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시가총액 측면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지금 이제 60한 8조 되는데 한 80에서 80조에서 95조 정도까지는 진행 방향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도 해보게 됩니다. 어찌됐건 지금 현재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죠. 우리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렇고 처음 말씀드렸던 HD 현대건설기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러한 종목, 오늘은 종목으로 지금 시간 접근을 한번 해봤습니다. 너무 겁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사모대출이라든가 이런 영향은 크게 없을 것이고, 다만 한 가지 눈에 걸리는 것은 노란봉투법이 좀 걸리긴 하지만 별탈이야 있겠습니까? 그거야 노란봉투법 잘못되면 자기들이 정부에서 알아서 좀 수정하든가 하겠죠. 자, 일단은 이 점 참고를 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오후 늦게나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